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는 안보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 이퀄 이재명 유죄 판결.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정치 생명 끝났다.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다. 이러니까 반발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이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재명의 팬카페, 이 잼잼, 등등. 하여튼 이재명과 관련돼서 우호적인 이런 SNS 활동에 말이죠. 전부 다 지금 활동 내용이 뭐냐. 이화영을, 그러니까 이화영 판사, 즉,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하자. 지금 여기로 지금 쫙 몰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간쯤이면 아마도 이제 한 5, 6만 정도 갔을 것 같은데요. 자,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게 말이죠. 이제 국민청원, 국회에다가 국민청원을 해가지고, 이게 5만 명이 넘어가면 이제 국회 차원의 입장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공식화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개딸들이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게 바로 이재명의 이 공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극단적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렇게 이화영에 대한 지금 유죄 판결을 계기로 해서 개딸들이 이제 직접 지금까지는 이제 의원들이 탄핵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담당 수사검사. 자, 그런데 이제는 아예 탄핵을 말이죠. 노골적으로 비록 SNS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지금 바람잡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발발 떠는지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안 끝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망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유는요. 죄가 너무나 확실하고 그 다음에 물증들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그 다음에 담당 판사가 좌파도 아니야. 이 판사는요. 완전히 법리에 충실한 판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꼼꼼하고 과묵하다. 자, 그러니까 흔히 말이죠. 칼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말도 없는 양반이래요. 자, 그러니까 쩔쩔매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려도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가 극렬 반발을 하면서 이제는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애완견이다. 이렇게까지 욕하고 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이재명의 성격이 다시 언론의 지금 SNS 이런 그 온라인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성격. 자, 이재명의 성격을 소시오패스다. 예. 요렇게 면문적 강윤형, 예, 정신과 의사죠.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부인. 지난 대선 때 그렇게 해서 아주 그야말로 인구에 이게 회자가 됐어요. 아주 히트를 쳤죠. 자, 그런데 지금 장영하 변호사가 방금 전 보도를 보면은요. 이재명의 성격, 애완견을 가지고 본래 남한테 다 덤태기 씌우는 게 특징이야. 요런 지금 비판적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미 저도 지금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인 이원욱의 부인 성희승 화가인데요. 이 성희승 화가도 이번에 이제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니까 비록 열불이 난 상태에서 얘기했지만은요. 이게 명색이 화가 아니겠습니까? 자, 자기 실명으로 이재명의 성격을 비판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재명이 도대체 이재명 성격 이런 인간은 우리가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 입이 아닌 제3자들이 뭐라고 이재명을 욕하는지 비판하는지 요거를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성남지방법원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재명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요. 왜? 검찰에서 기소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딱 재판부 배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굉장히 속전속결을 할 것이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네, 감정의 동물. 이성도 있지만은 감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탄핵까지 치고 그래? 이 실력 있는 실력파 이 판사인데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열불이 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가 직접 뭐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형량이 무거워지니까 이건 또 무서워해요. 이거는 무서우니까 지는 뭐라고 안 해. 의원들하고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개딸들이 이 난리를 치고 탄핵 국면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탄핵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은요. 탄핵을 처분하면은 이 직무가 정지된대요. 그러면 이제 헌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자연스럽게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에 대한 이 송금 사건, 요게 제일 큰 사건인데 이게 징역 20년 이상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대장동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게 굉장히 더 대장동 사건은 뭉뚱그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형량은 이거보다도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대장동 사건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증인이 지금 한 400명이 달려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자기가 검찰에 쓴 진술 조서 요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동의원이니까 지금 재판부에서 400명을 다 신문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이 이거는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는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형량만 가지고 본다면 대장동 사건이 대북 송금 사건보다 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형량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지금 상당한 유죄가 확실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어려울 거야 이게 찬반이 좀 갈려요.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은 확실하게 딱 끝난 사건이잖아요. 이미 이화영 사건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지금 1심 판결이 가정적으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화영이 변호사도 유죄라고 얘기했는데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이재명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정말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의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렬 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선에서는 이러다가 이재명이가 극단 선택하는 거 아니야? 예, 노무현이 극단 선택하듯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이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수원지검에서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서 심판하겠다. 요 의지는 확인이 된 것이 뭐냐? 검찰에 기소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심지 뽑아서 저희 전산 배당을 해버렸어요. 아주 신속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진호 부장판사의 성격을 보더라도 이거를 끌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수의지가 굉장히 강해. 그래서 본래는요. 신진호 판사도 이번 2월 달에 다른 데로 전근을 가게 돼 있었는데 이건 내가 끝내고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사이동이 안 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김명수 같으면 아니 그래도 너 가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좌파 판사가 아니니까. 김명수는 좌파 판사들은 계속 연임을 해줬잖아요. 그 김미리 같은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4년 있어가지고 울산 선거 봐줬죠. 조국 선거 봐줬죠. 몇 년씩 재판 준비 기일을 1년 반씩 끌어온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신진호 부장판사는 그런 좌파가 아니니까 또 마침 대법원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유임돼가지고 이번에 지난 2월 달에 안 가고 그냥 지금 이화영 재판을 갖다가 엊그제 딱 끝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그런 판사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요, 굉장히 과묵하고 법리에 굉장히 충실하고, 오로지 법리.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얘기한 대로 법리와 증거를 굉장히 따지는 판사다. 그리고 그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감정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분이요, 이 국선도 검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도를 했으니까 이 무도 정신이 대단히 또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진호 판사한테 이재명이가 제대로 걸려들은 거예요. 아주 그냥 미꾸라지 같이 계속 빠져나가다가 이번에 제대로 네 번째 재판에서 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놓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 우선요, 형량이 왜냐하면 800만 불이니까 이게 미니멈 20년 이상 떨어져야 될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중한 중형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금 제일 큰 무게가 큰 형량이 제일 큰 사건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거 다 묶여 있잖아요. 요 사건인데 이거는 언제 1심이 끝난지를 몰라.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이 재판은요. 이화영 재판이 지금 1년 8개월 걸렸잖아요. 요거 8개월이면 끝날 수 있어요. 속전속결. 왜?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신진호 부장판사의 이 경향으로 보면은 이거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도 강행시킬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아주 고도의 이 재판 전략을 법이 허용하는 모든 재판 지원 전략을 다 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와 이재명과 이 대결이 하나의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본다면 이번 이 유죄 판결, 20년 이상의 유죄 판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자, 왜냐하면 이화영이가 9년 반 받았으니까. 자,
이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 그러니까 개딸들이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탄핵하자 이런 캠페인을 SN 선상에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요거를요 지금 이제 중앙일보가 이거를 아주 자세히 잘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재명인의 마을을 비롯한 이 관련 친 이재명 이 팬카페 이런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수원지법 신진호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합니다. 이게 말이죠. 42,044개나 오늘 오전의 경우에 이게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제 국회 이 청원을 내면은요, 이게 5만 명이면 국회 차원에서 입장문을 공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 차원의 청원에 대비해서 먼저 바람잡이를 하려고 말이죠. 이 좌파 카페, 이 SNS,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인터넷 커뮤니티, 여기에 쫙 지금 탄핵 동참 서명운동에 돌입한 거예요. 개딸들이. 자, 그래서 대명인의 마을, 재명인의 마을 하고요. 딴지일보 게시판하고, 딴지일보 게시판. 그 다음에는 DC 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 이런 친명 성향의 커뮤니티에 지금 온갖 탄핵 서명 동참을 요구하는 글들로 지금 꽉 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팬클럽 조직인 잼잼 자봉단, 그 다음에 잼잼 기사단이 작성한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신진호 부장판사를 파면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의 구글 닥스 설문을 통해 서명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 대표적으로 민영배 같은 인간도 말이죠. 신진호 부장판사는 퇴출돼야 한다. 이런 선동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오늘 오전 아까 이제 8시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예. 아까 이제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42,000명이나 됐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딸들이 신판사 곧 날아갈 듯 서명 인원수 뭐야?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이러면서 독려하고 있고요. 이런 판사는 판결 선고 직후에 직권남용죄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한다. 개노무 XX 탄핵에 동참했다. 예, 개노무 새끼겠죠. 탄핵에 동참했다. 이런 비난 댓글이 연이어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서명 인원이 5만 명을 채울 경우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서 입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이제 이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 팬클럽은요, 이 과거에도 서명운동을 통해서 당론을 움직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는요, 지금 이제 쌍특검과 관련해서 쌍특검 촉구를 쌍특검을 갖다가 촉구하자 이런 서명지를 갖다가 4만여 명의 동을 받아가지고 박찬대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박찬대가 이 쌍특검을 갖다가 당론을 지정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 4월에는요, 이재명이 연임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후에 민주당은 지난 12일 날 당무위에서 이 당헌 당규에 개정한 이재명 맞춤형 요거를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탄핵론을 갖다가 이재명의 팬카페 이런 데서 대적으로 피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차원의 이 탄핵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직접 하면 역풍이 되니까 이거 봐라. 4만 명, 5만 명, 6만 명이 됐다. 그러자 이거 검토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밥을 까는 작업이 됐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은 정말 법조계에서 전반적으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굉장히 잘 낸 균형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탄핵을 추진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내면적으로는 역풍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 내 내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연임 갈 수 있어? 안 돼, 연임. 이런 파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연임이 해야 돼. 왜냐? 이재명이가 당 대표라도 하지 않고 그냥 일개 의원이 될 경우는 한순간에 축풍담이 돼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방탄막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임은 그야말로 이제 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연임 시나리오를 보면요. 6말 7초, 이달 만에 이제 당 대표직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박찬대가 이제 대행을 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6월 말 7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8월 18일경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수가 심판까지 해?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이제 곧 전준위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 준비위원회잖아요. 전준위를 출범시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달 말경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가 심판을 봐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를 낼 것이다. 그리고 명분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이외에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대안이 없지 않느냐. 대안 부재론으로 지금 연임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일 큰 게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리더십이 강해야 되는데 과연 이 이재명만큼 리더십이 강한? 아니, 독재하고 부인하고 그야말로 특검 정국을 왜 끌어내고 이런 강성투쟁이 리더십이 좋은 겁니까? 무지막지한 무대뽀죠. 무대뽀적 법치주의 무시현상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당이 구설수에 휘둘리는 것을 그냥 막을 수는 없다. 그냥 놓아둘 수는 없다. 대여 공세하고 민생 문제에도 집중할 수 있으려면은 이러한 당을 중심을 잡을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연임론에 불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이 이제 주당 한 서너 번씩까지 이게 되는데, 이대 만약에 연임을 안 하면은 그야말로 화살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당원 중심의 정당 계획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제는 이 연임론 쪽으로 확 몰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러한 무대뽀 이재명과 관련해서 비판 여론을 여러분께 비판론을 말씀을 드리면,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이 저격수잖아요. 대표적인. 자, 그래서 장영하 변호사가 지금 이제 자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자,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 이제 애완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주특기가 뭐냐?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주특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애완견이라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비판하는 거, 언론을, 이런 거야 전형적인 이재명의 주특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은 언론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고,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저항한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려갖고 결국은 이재명이 내 말이 맞아. 이재명이가 부인하는 거. 그리고 판결이 잘못됐어. 이래서 탄핵론으로 몰고 가기 위한 작업에서 이 언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불신을 높여서 탄핵론, 판사 탄핵이 됐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든 하여튼 이런 두 개 지금 탄핵이잖아요. 예. 검사 탄핵 수준이니까 세 개네요. 예. 요거에 대한 그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언론으로 하여금 이재명의 말을 좀 많이 쓰고 판검사들 말은 쓰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장영하 변호사도요. 최근 추가 기소되면서 4개 재판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신과 의사인 이 강윤영 씨가 아주 제대로 지금 비판을 한 바 있어요. 대선 때.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다. 그래서 소위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롭게 만드는 거. 이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의 성격이다. 그래서 이재명이는요,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특혜 의혹 국정감사의 태도, 그리고 형과 형수한테 한 욕설 파동, 김부선 씨와의 연애 소동, 이런 거를 볼 때는 남의 고통이나 피해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고, 자기 편이 아니면 아무렇게 대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답변한다. 뒤틀리고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이다. 예, 이렇게 비판한 바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현욱 GH 사장의 부인인 성희승 화가가 폭로한 이재명의 인성론을 한마디로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천에서 이현주한테 이제 완전히 밀려서 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판문을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인해서 성희승 이 화가가 주장한 이현욱의 부인은요, 몰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났던 여배우와 부하 직원도 모르는 사람을 취급한 거.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몰 인간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한국의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뭐든 다 하다 보니까 꼬투리가 많이 잡히고 수사의 빌미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야말로 경전에서의 생존에 취동하다 보니까 몰 인간성을 키우게 됐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급한 인권 형성을 바탕으로 해서 승부욕은 매우 강해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주변에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희생시키고 모르쇠로 일관하다 보니까
한때 만났던 여배우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부하 직원도 모르는 사람 취급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 다음에는요. 개혁을 이용하는 정치꾼이다. 컨텐츠도 별로 없고 돈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즉 포퓰리즘밖에는 없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 자,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과연 어떤 인간인지 인간다운 인간인지 아주 인간이 아닌 인간 중에 아주 극단을 달리는 인간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의 심화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